비트코인은 52,000달러 주변에서 자리를 잡아줄까 말까 횡보하는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52,000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아줘야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훅 빠지려는 힘이 엄청 강한 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기운들이 알트코인들로 옮겨붙는 모습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7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3%대를 반납했는데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살짝 빠져주면서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해주는 나름 괜찮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곰 세력은 52,000달러 랠리를 지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황소 세력은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소가 가격을 52,000달러 위로 유지하면 다음 상승 추세의 시작을 의미하고 이럴 경우 6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 반면 곰 세력이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48,260달러 아래로 빠르게 끌어내려야 하고, 그럴 경우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4,647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루 전 분석과 크게 차이 없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상당히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며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분석가 플랜 B는 내년까지 비트코인이 60만 달러까지 도달할 거라는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현재 비트코인 한 개와 금 26온스의 가치가 같아졌다라며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금 35온스에 해당하는 7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고, 내년에는 300온스에 해당하는 6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 정도 숫자가 금과 비교했을 때 제시가 가능하다라는 점은 꽤나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남자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과 금의 퍼포먼스를 비교했는데 숫자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금과 비교했을 때 급등했다라는 점을 이미지 한 장으로 보여주면서 2020년 8월 10일 이후 금은 1%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333% 상승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투더블럭 소속의 리서치 책임자 루카스 아우투무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6개월 안에 신고가를 경신할 확률을 85%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을 주도할 주요 촉매제로 5가지를 지목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신규 수요 진입,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미국의 대선, 글로벌 주요 헤지 펀드들의 비트코인 매집 가능성,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하나같이 과장이나 오버의 느낌 없이 객관적인 상황과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라서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반감기 사이클은 비트코인 전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건 미국에서의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2015년 이후 가장 적다라는 점은 특히나 더 눈에 띕니다. 크립토 전문 미디어 크립토 슬레이트는 글래스노드와 코인글래스 등 온체인 분석 플랫폼들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현지 시간으로 2월 19일 하루에만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에서 빠져나갔다. 19일 기준으로 코인베이스는 205억 달러 규모의 39만 BTC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2% 미만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점유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출금된 비트코인은 새로운 지갑으로 분할 이체됐고 수령자들의 출금 목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익명의 주소로 비트코인이 옮겨졌다라는 게 눈에 띄는데, 이런 물량은 장외 거래 데스크에서 새로운 유동성으로 활용될 수가 있고 셀프 커스터디를 통한 장기 보유 목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도 압력을 낮추는 부분이라서 가격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장외 거래 가능성은 큰 손들의 거래 물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여기에 셀프 커스터디 가능성은 장기 홀더들의 홀딩력이 장난 없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부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황들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안팎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코인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이건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숙명 같은 고민입니다. FTX 사태를 겪으면서 중장기 대응을 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월렛에 보관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점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리서치 기업 10X 리서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역대 최고가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과거 반감기 사례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 60일 동안 평균 32% 상승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은 반감기 당일 또는 그 전에 역대 최고가인 69,000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 전통 금융 기업들도 이 같은 기대감을 고려해서 비트코인 ETF를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비트코인 14개월 RSI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80을 넘어섰는데, 통상 80을 돌파하면 이후 60일 동안 가격이 54% 상승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비트코인은 60일 안에 74,6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가 변수이긴 한데, 지금 월가의 금융 괴물들이 비트코인을 ETF에다가 쓸어 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쩌면 현실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괜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으로의 분위기 전환 역시 좀 더 선명해진 모습입니다. 무려 2,900달러 중반까지 올라서 주면서 이더리움은 이제 3,000달러 돌파를 위한 채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2,868달러를 지지라인으로 확정을 하면 3,000달러까지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전체 시장 압박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615달러 부근까지의 후퇴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더리움의 강세는 덴쿤 업그레이드 또는 비트코인 단기 최고치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업그레이드는 3월 13일로 예고가 된 상태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이더리움이 본격 랠리를 펼칠 가능성,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때 그때 이더리움이 동반 랠리를 벌이면서 나름의 갈 길을 엄청 잘 포물선형을 그리며 나아갈 가능성,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튜 하일랜드의 경우에는 두 달 전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600달러로 폭락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이더리움은 두 달 동안 2,150달러에서 2,925달러로 무려 36% 상승했다. 이렇게 설명을 더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더리움 600달러 폭락, 비트코인 10,000달러 폭락, 이런 목소리 완전히 싹 다 사라진 상황이라는 점 새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장의 정서 자체가 전폭적으로 전환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브스의 경우에는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이더리움이 3,000달러를 돌파하면 3,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푸살리온 매니징의 팀 에네킹은 3,000달러 부근에서 단기 저항이 구축됐는데,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전환되는 데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거버 가와사키의 투자 고문인 브레스 플링은 이더리움 가격이 3,000달러를 돌파한 뒤 3,500달러에서 더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더리움이 주목도를 높이면서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들 역시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레이어2 생태계가 올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4년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이외에도 이더리움의 소각량 증가에 따른 공급량 감소, 댕쿤 업그레이드를 통한 트랜잭션 수수료 최대 10배 절감 등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들은 틈새 시장을 파고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폴리곤이 CDK 체인 개발 키트를 통한 확장으로 세를 넓히고 있고, 옵티미즘 등의 체인도 이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이에 따라서 올해는 웹3 킬러 앱이 등장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건 개인과 기업들이 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들이 깔려 있다라는 점 고민을 해보시면서 나름의 리서치 좀 더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곤의 경우에는 시세 반등 가능성 앞서 여러 번 짚어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1달러를 터치해줬고,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스캇 멜커는 폴리곤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폴리곤이 0.9713달러 주요 저항선을 돌파했고 이제 리테스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목표치는 1.56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폴리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사고 팔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며칠 전 멤버십 라이브에서 차트 흐름이 엄청 예쁜 종목들 가운데 하나로 짚어봤었던 파일코인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훌륭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드 오브 차트는 파일코인 3데이 차트를 공유하면서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달 동안 가능한 목표로 1차 저항 테스트는 9.5달러, 2차 저항은 17.5달러, 3차 최종 저항은 24.5달러, 이 정도가 중기 미드텀 목표로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격 제시를 했습니다. 워낙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닥 확인을 한 종목이라서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당히 높은 종목인데, 이미 반등세가 의미 있게 펼쳐진 상황인 만큼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보다는 추후 조정이 왔을 때를 대비하시는 게 조금 덜 후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파일코인과 함께 짚어봤었던 헤데라 해시그래프 역시 의미 있는 반등세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블렛은 헤데라는 무려 620일 동안 0.1달러 아래에서 축적됐고 멋지게 바닥을 만들어냈다. 주요 저항은 0.2달러가 될 것이고 여기를 돌파할 경우 중장기 목표로 1차적으로는 0.44달러, 2차적으로는 1.25달러, 이게 메인 타깃. 여기서 더 나아가면 3차적으로는 3.25달러 가능성,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내년 하반기까지 전체 강세장 국면에서 가능할 수 있는 가격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폭적인 숫자가 진짜로 등장해 줄지는 알 수 없겠지만 헤데라 역시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블록체인 혁신을 실생활에서 일구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는 종목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가운데 플로키 홀더분들이 좀 계시다고 해서 가져온 건데, 분석가 아스트론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플로키는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민코인이다. 플로키는 펌핑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도치코인과 시바이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민코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신이 홀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세 기대감을 10시간 차트를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민코인 함부로 들어갔다가 인생 전체가 밈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홀더분들은 이런 흐름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역시 비트코인의 반등세에 맞춰서 다시 0.56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XRP 흐름과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XRP는 현재 급등에 대비하고 있다. 0.6649달러 수준을 비롯해서 사상 최고가나 2달러 부근까지 이전에 얼마나 빠르게 상승했는지를 확인해봐라. 이제 곧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는 XRP 월간 차트인데 과거 2018년 3.5달러까지 치고 올라섰던 때, 2021년 2달러 위로 순식간에 돌파를 했었던 때, 이런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흐름이 무척 좋고 과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6달러 부근까지 순식간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폭적인 얘기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XRP 맥시로 꼽힐 만한 크립토 불이 공개한 XRP 월간 차트인데, 이 양반은 XRP가 7년 전인 2017년 2월과 동일한 구조를 지금 따르고 있다라며 다음 움직임으로 3월에 2달러, 4월에 6달러, 5월에 39달러를 찍을 거라는 무시무시한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과거 2017년 2월에 삼각 수렴 패턴이 예쁘게 완성됐고 이후에 3.5달러 부근의 전고 돌파까지 만들어냈었는데, 지금도 2021년 고점 이후 아주 예쁜 삼각 패턴을 거의 완성했기 때문에 상단 저항을 잘 뚫어주면 3월부터 5월까지 폭풍 랠리를 할 거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의 전제는 삼각 패턴이 잘 완성이 됐을 때의 이야기고, 만약 저항선을 뚫는 게 아니라 지지선이 뚫리는 상황이 되면 이런 시나리오는 당연히 무효화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소송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제시된다라면 어쩌면 이런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자꾸 들면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 메커니즘 캐피털의 설립자 앤드류 캉의 멘트도 눈에 띕니다. 이 양반은 시장이 과열되면 투자한 토큰에 대한 매도를 시작하겠지만 지금은 그 시점과는 거리가 멀다. 2018년 5만 달러 투자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시총 5천만 달러 미만의 유망 프로젝트가 2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토르체인과 팬케이크 스왑 등이 대표적인 예다. 프로젝트의 잠재력에 확신이 있으면 가격이 5배에서 10배 오른 상태라도 더 많은 토큰을 매집하게 된다. 이번 강세장에서도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를 찾아서 100배, 1000배 이상의 수익이 날 때까지 열심히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던졌습니다. 이 양반 투자 수익이 좋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 일부 지금 반등 조금 나왔다고 그거 못 참고 매도해버리고 나중에 더 엄청 폭등해버리고 나서 후회하곤 하는 우리네 개미들에게 있어서 생각할 포인트들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진짜 강세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점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